되겠습니다. 6월 12일 날짜 틀리면 안 되고 날짜 입력 틀리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단타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매입하였고요.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 그죠? 단기 매입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 금액 계산은 2,000원을 5,000주 이렇게 매입했죠. 두 개를 곱하면 5, 20 해서 1,000만원 나와질 거고요. 이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입 수수료가 1%가 있다, 그죠? 매입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에 잘 나오는 게 이게 수수료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죠? 따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입가액의 1%죠.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0.01 하면 10만원입니다. 음이오고 10만원만큼 수수료 붙었고요. 그러면 보통 예금의 10만원만큼 나가진 거죠. 그죠? 이렇게 입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회계관리 탭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자, 6월 12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주시고요. 1,000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넣으셔야 됩니다. 984번 입력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1,0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확인하시라 했어요? 대차차에 여기 빨간색 글씨 없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이렇게 금액 부분에 클릭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분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뭔가 경고 표시가 없어야 제대로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7월 9일이고요. 자,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300만원 및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를 했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하나의 전표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급여 지급할 때 뗐던 거는 계정 과목이 뭐로 들어가 있냐면 대변에 예수금 들어가 있었죠. 합해서 330만원 이렇게 되고요. 얘를 뭐로 납부했대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래서 3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한 거에만 돼 있고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없죠, 그죠? 만약에 회사 납입분이 있다 그러면 걔는 뭐로 잡아야 돼요? 복리 후생비로 잡아야 되죠. 요거 그죠? 요거는 뭐예요? 회사 부담분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회사 부담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잡아준다라는 것까지 플러스 해주시고요. 자, 7월 9일 들어가서 차변의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해주시고 금액은 330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1일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네요. 그죠? 무상 기증은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고요. 같은 날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고요. 하나의 전표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그죠? 하나의 전표로 하셔야 되고요. 자, 토지가 우리한테 들어왔고 공정가치 3억 5천에 적을 건데 취득세가 2천 있죠. 취득세 어떻게 해요? 매입시 부대 비용이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매입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금액에 포함을 해주시고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해서 얘는 얼마가 돼요?
3억 5천이 되죠. 나머지 취득세는 뭐로 냈대요? 보통 예금으로 냈다라고 돼 있네요. 2천만 원. 네. 이렇게 네,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21일 차변에 토지죠. 토지를 네, 3억 7천 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으로 네,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금액은 3억 5천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걸어 주시고 자, 그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라고 하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거 전표 번호 똑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삭제하고 다시 하면 여기가 2번으로 바뀌거든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번호 다 1번으로 돼 있잖아. 그죠? 또는 2번이면 다 같은 2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차 차익 없는지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9월 20일. 자, 액면금액 3,500만원 그리고 5년 만기 사채를 3,410만원에 발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건 발행금액이 들어왔겠죠. 그죠? 발행금액이 3,410만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대변에 사채로 적힐 때는 액면금액으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면금액 이만큼이고요. 자, 딱 봐도 사채 3,500인데 3,400이면 할인 발행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금액으로 차이 나는 금액만큼 들어가실 거고요. 90만원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 그죠? 9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20일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3,410 그리고 대변에 사채부터 하셔도 돼. 그러면 그 차익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3,500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계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면 90만원이 알아서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처럼 외화 문제가 하나 또 결산에 하나 이렇게 기본 두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1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화 계산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월 21일 전기에 발생한 주식회사 도담의 외상매출금 10만 달러 요게 외화죠. 요만큼을 회수하고 즉시 원화로 한가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대요. 그럼 일단 차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전기 결산일에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적절히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전기의 결산일에 요 금액 1150원 만큼 있었고요. 자, 외상매출금이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이만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당시의 금액이 1250원 어떻게 됐어요? 100원만큼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자산이 늘으면 뭘까요?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죠?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 주시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금액이 안 나오죠. 1250원. 그죠? 곱하기 몇 달러요? 10만 달러.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1억 2,500인가요? 네, 이렇게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이죠. 주식회사 네, 도담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것도 계산 어떻게 돼요? 1150원 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10만 달러 요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금액 얼마 적히냐면 1억 1,500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어디다 더 적어야 되냐면 1억 2,500, 1억 1,500 대변에 더 적혀야 되죠. 그래서
회수할 때니까 네 글자죠. 외환 대변이니까 익자 들어가고 외환 차익 해서 얼마 생겨요? 1,000만원 요렇게 생겨요. 그래서 자산인데 금액이 늘어나면 이익이죠. 부채인데 금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 개념을 조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1일 차변의 보통이익은 1억 2,500. 너무 많이 했네요. 1억 2,500. 네.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도담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금액은 1억 1,500. 그리고 대변의 외환 네, 치시고 차익 요렇게 나머지 1,00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7쪽에 매매출 전배 입력요.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를 했다. 그죠?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를 했고요. 금액은 1,6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된 요런 거 잘 보셔야 된다. 그지? 포함인지 네, 불포함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대보 상사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험지에 당좌 예금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급한 당좌 수표는 네, 당좌 예금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적어주시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요. 종이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죠. 전자에 네, 비워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기계장치입니다. 네, 그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이고 부가세가 포함됐어요. 그럼 얘는 네, 과세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대금이 나갔죠. 우리 쪽에서 대금이 나갔으면 과세는 과세인데 매입 쪽에 과세이고요. 특히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부품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 이 말이 없어도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사유가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개할 때는 이렇게 뭐로 하나라고 돼서 그럼 얘는 뭐로 잡아야 돼요? 기계장치로 들어가야 되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기계장치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계정 과목 기계장치에는 당좌예금 매입 쪽에 과세 매입인지 매출인지 헷갈릴 때는 우리 돈이 나가면 매입입니다. 자, 입력 들어와 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자, 일자가 7월 2일 네. 매입 쪽의 과세는 51번이죠. 51 해주시고 기계장치 네, 시험 때는 바쁘시면 기계장치만 부품 교체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되고요. 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0이면 1500이라는 얘기죠. 부가세 150만원이고요. 거래처가 대보상사 F2 대보상사 찾아주시고 종이세금 계산서입니다. 엔터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 1 하는 순간 3점 다 날아갑니다. 부분채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의 기계장치 당좌예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번에 혼합 해주셔야 되고요. 차변에 기계장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넣으시면 수선비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으로 1,650만원 잡힌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24일 마케팅 부서의 직원의 야식면 일단 복리후생비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일반 과세자한테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잘 보니까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을 받았대요. 그죠? 보니까 현금 영수증 그러면 빨리 보셔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현과죠. 그죠?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 나올 때는 꼭 부가세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가로 들어가고 직원들 야식이니까 우리 돈이 나갔죠. 그럼 어느 쪽에 현가예요?
매입 쪽의 현가입니다. 요거 파악하시고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요. 7월 24일 해주시고, 네, 매입 쪽의 현가죠. 올려야 되겠다, 그죠? 자, 매입 쪽의 현가니까 61번 하시고, 네, 직원 회식. 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쓰시고요. 공급가액의 현가니까 뭐로 입력해야 되냐면 현가, 건별, 카가 요런 거는 여기 부가세 포함된 88,000원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라고 했잖아, 그죠? 88,000원 하면 부가세랑 분리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거래처 참만 식당 걸어주시고요. 현금용 수준이니까 전자 자동 넘어갑니다. 현금이니까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3번 혼합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원재료 대신에 뭐로 해줘야 돼요? 복리후생비인데 마케팅 부서죠.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811번에 복리후생비로 잡으셔야 됩니다. 코드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복리후생비 코드 틀리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계는 코드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8월 1일 거요. 자, 영업 제품의 영업 관리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 그죠? 주식회사 빠름 자동차에서 구입을 했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만큼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가질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인데, 자, 자동차면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닌 외상이니까 미 지급금 뭐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 확인하시고요. 세액 있네요. 그러면 과세, 그죠? 영세 아니고 과세, 과세로 붙게 되는데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고 아예 대놓고 1000cc 초과죠. 그럼 얘는 뭐예요? 세금 계산서이면서 얘니까 과세 이러면 틀린다, 그죠? 뭐로 들어가줘야 돼요? 불공 54 불공, 네, 로 들어가줘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얘는 불공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입력 들어가 볼게요. 8월 1일 해주시고요. 불공이죠. 불공이면 54번입니다. 해주시고, 승용차 구입, 네, 적어주시고, 공급가액이 2,500, 부가세 250, 네, 공급처가 빠름이었죠. 빠름, 자동차, 전자라는 말 있었어요. 1번 전자 해주시고요. 하단에 여기 불공제 사유 요거 F2 하셔서 개별 소비세 알려주고 있죠. 3번 선택 확인해 주시고요. 분계에 대금 관계가 2개 이상, 그래서 3번 혼합 해주시고, 원재료에 차량 운반구 해주셔야 되죠. 차량 운반구, 네, 차량 운반구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그대로 잡아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 나갔어요? 300.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외상인데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뭐로 잡아줘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미지급금 이거 확인하시고, 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4번요. 8월 17일 더 뷰 상사에게 제품 2,000개를 개당 2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판매다, 그죠? 제품 판매, 제품 매출 바로 연결되죠. 제품 매출과 관계되어서 부가세가 있으니까 매출 쪽에 과세로 잡아주시면 되고, 부가세 세액 확인되죠. 거래처는 더뷰 상사.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3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외상 매출 금이죠, 그죠?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보통예금 30%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공급 대가가 아니고 공급 가액의 30%죠. 그죠? 공급 가액의 30%. 대가인지 가액인지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8월 17일 과세, 매출 쪽에 과세죠. 과세 주시고 제품 매출 공급 가액이 2,000개 곱하기 2만인데 개수도 나와 있죠. 그럼 2,000 네, 여기 수량에 2,000 단가에 2만 요렇게 하면 공급 가액 알아서 나오고요. 부가세 400도 알아서 붙습니다. 거래처 더뷰 찾아주시고 네, 전자라는 말이 있죠. 1전자 분계 보통예금 매상 두 가지 이상입니다. 3번 혼합 해주시고 제품 매출 맞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30%죠. 공급 가액의 30% 그러면 3, 4, 12 이렇게 되나요? 그죠? 해주시고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을 대변 차변이죠. 네.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나머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얼마 잡히나요? 네. 이렇게 대변에 나머지 외상 매출금 3,2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요 금액의 30%입니다. 30%니까 0.3 요렇게 곱하셔도 되고 프로 빼야 되죠. 0.3 곱하셔도 되고 바로 30%까지 붙여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미국의 KYM사의 6만 달러 네. 수출 신고일 선적일 제품을 직수출했습니다. 날짜가 총 3개다 그죠? 일단 직수출한 날짜가 이날긴 한데 네, 선적일은 이날이고 중요한 일단 선적일로 파악되고요. 수출 대금 중에 3만 달러 총 6만 달러 중에 3만 달러는 11월 30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자, 선적일이 11월 30일인데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죠? 그러면 환율이 11월 30일 요게 보통예금 환율은 요걸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이때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고 이거에 대한 환율 계산은 당연히 예로 해야 되죠. 뭐 우선이에요? 선적일 우선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수출신고필지 정상 발급 수출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 거. 그러면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자 대금 수출과 관련해서 대금 환가하는 거 있죠. 선적일이랑 그 다음에 환가일 두 개만 보자라고 했고 둘 중에 빠른 날짜입니다. 빠른 날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보통예금은 어차피 똑같죠. 날짜가 11월 30일 그죠. 그래서 환가일도 뭐 선적일 똑같은 날짜니까 별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둘 중에 빠른 날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이날이 아니라 11월 27일에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환가는 요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환가와 선적일 두 개만 비교하셔서 빠른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입력 들어가 볼게요. 직수출이니까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네, 11월 30일 자 매출 쪽이죠. 네, 자 11월 30일 매출 쪽에 직수출은 몇 번요? 16번 수출 요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품 판매 해주시고 공급가액 계산해야 되네요. 자, 계산해볼까요? 자, 6만 곱하기 6만 달러의 선적일 계산입니다. 1310원 하면 7860만원 요걸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7860 수출은 어차피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요대로 넣어주시고요. 네, 거래처 네, 거래처 네,
YM4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 직수출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요거 직접 수출, 요거 보이시죠? 1번에 직접 수출. 요 신고번호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엔터 넘어가시고요. 분계는 보통예금 나머지 잔액은 외상 3번 혼합해 주시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요. 보통예금으로 3만 달러였죠. 그러면 또 계산해 줘야 돼요. 그죠? 3만 달러 곱하기 그 선적일 1310원 하면 3930만원 만큼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39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나머지 외상 매출금으로 반 3930 잡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크게 총 2문제 내지 지금처럼 3문제, 이렇게 2문제 내지 3문제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2기 확정신고기간, 다행히 여기서는 기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기간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요거 보이세요? 요게 메뉴에 알려주고 있죠. 네, 엉뚱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거부터 하나씩, 먼저 임대기간이 23년, 25년에 밑에 또 있죠. 얘가 연장했다는 거고요. 다 읽어보고 갈까요? 위 사무실은 삼정테크에 최초로 임대를 개시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25년 11월 1일에 갱신했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만 인상, 보증금이 이렇게 인상되고 나머지 똑같은 거 맞네요. 월세와 관리비 수입은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부가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만 하면 돼요. 얘만 하시면 되고,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관련은 여기 부가가치 요 탭에서 합니다. 3번 관련은 부가가치 탭에서 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여기 여기 두 개에서만 찾으세요. 얘는 아니고요. 전자신고 요것도 여기서 하시면 되고, 얘는 아니고 여기 왼쪽에 모여 있어요. 이 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얘죠. 정확한 이름 들어오셔서, 자, 들어오시고 나면 이렇게 상단에 이름,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가 문제에서 제시한 이름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 한번 하시고, 자, 25년 며칠부터요? 10월부터죠. 10월 입력하시고요. 12월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2기 확정이라고 뜹니다. 코드에서 F2, 아까 점 위 사무실은 삼정테크 돼 있죠. 삼정 검색하시고요. 엔터. 동 있나요? 동 있네요. 숫자 2. 네. 층 있네요. 1. 호수 있네요. 103.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 반영입니다. 넘어가고요. 주민등록번호 따로 안 나오죠? 넘어가고요. 면적이 100입니다. 엔터. 사무실입니다. 용도 사무실. 엔터. 네. 첫 번째 기간부터 입력합니다. 2023 1101. 옆에 2025 1031 하시면 하단에 보증금 넘어가요. 5천만원. 월세로 넘어가죠. 200. 월세 옆으로 갔어요.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나서 관리비 50만원 엔터. 네, 갱신이잖아요. 같은 곳에 갱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 클릭, 두 번째 줄이죠. 또 2번 돼 있는데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시작일이 요 다음 날짜로 들어와지는 거 확인되시죠?
문제에서도 11월 1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두 번째 날짜 2027 10월 31일 입력하시고요. 27년 10월 31일 보증금 6천 올랐고요. 월세 200 네, 엔터 한 번 더 치고 관리비 50 엔터 뭐 있었죠? 뭐 안 바꿨어요? 네, 요거 시험 때도 조금 색깔 표시나는 걸로 막 빨간 편 이런 걸로 체크하셔야 돼요. 3.5% 3.1%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F6 이젤 요 메뉴 있죠? 얘 누르세요. 클릭 하셔서 3.5 하시고 확인 하면 이렇게 다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에 요거 다가 아니라 10%가 네, 세금으로 들어가요. 매출 관련이니까 부가세로 매출 쪽에 부가세는 요거에 10%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네, 4번 기타의 입력 자동 반영돼요. 원래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부가세 신고서를 하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자동 반영 땡겨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저장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 클릭 확인하시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 1기 예정 신고 기간 네, 1월부터 3월입니다. 혹시라도 얘가 안 나와도 1기 예정 보고 1월 3월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예정 확정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출력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뭘 하라 했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돼 있고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 요거 보이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라는 얘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라 땡큐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라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 그죠?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요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안 나올까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 네, 해주시고요. 자 1월부터 3월이죠. 여기 과세기간에 1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입니다. 첫째 날부터 엔터 네, 3월이죠. 3월 엔터 마지막 날입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네, 불러오시겠습니까? 안 뜨고 이렇게 주로 하얗게 나오긴 해요. 근데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네, 아니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그리고 큰 1번, 2번, 3번이면 얘는 그냥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3억 5천에 3,500 세액. 자, 매출 보이시죠? 매출은 분홍색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여기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전자든 일단 종이든 상관없이 매출 쪽에 세금 계산서면 여기 입력. 만약에 종이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에 한 번 더 입력이라는 거고 세금 계산서를 여기에요. 전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클릭 해주시고요. 3억 5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적겠네요. 3억 5천 엔터 하면 매출 쪽은 세액이 3,500 자동 붙습니다.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이죠. 그리고 세액 있죠. 그러면 여기 현금 영수증 3번 신용카드 요 부분에 입력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액 여기가 뭐라 했어요? 공급 가액이 요 금액이에요. 공급 가액을 여기다가 현금 네, 1200 입력하면 부가세 120 자동 붙고요.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계산된 간주 임대료 과세표준 요건데 네,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죠.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공급가액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에 대한 거 말고 간주 임대료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보증금 또 임대료 또 관리비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서 간주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4번란에 입력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는 뭐에 대해만 되어 있냐면 요거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자가 붙은 건 4번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요. 28만 7,600원 입력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예를 들면 과세 표준과 세액 합해서 입력하지 않고 그냥 따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세액 10% 알아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매출 쪽은 끝났어요. 다음에 매입자료 들어갈게요. 자, 매입자료 처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집은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반 매입에 이렇게 큰 번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번호와 연결된 거에 또 있나요? 요것만 있네 일단 그죠? 자, 큰 1번과 얘는 연결된 거라 같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를 떠나서 일단 세금 계산서 수치죠. 그러면 매입에 아까 매입이라 했으니까 매입에 세금 계산서 수치에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할 거라는 일반 매입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1억 천 그리고 세액 있고요. 업무용 토지 취득 관련 법무사 비용 공급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 취득 관련이라는 건 토지는 자산은 자산인데 얘는 감가상각이 돼요 안 돼요? 감가상각 안 되죠. 그리고 자 일단 감가상각 안 된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금액 법무사 비용 있죠. 35만원. 자 요거는 어디다가 처리가 될까요? 토지로 처리가 될까요? 비용으로 처리가 될까요? 토지로 처리되죠. 왜요? 토지 취득이잖아. 매입 그죠? 매입 유형 자산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죠. 이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법무사 비용 뭐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 취득세 이런 거 다 포함요. 등록세 이런 거 취득세 오타를 해야겠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기본적으로 이런 거 네. 매입 시 부대 비용이죠. 뭐로 들어가져요? 취득 원가로 들어가지죠. 그럼 얘는 토지로 들어가지는 거고요. 이 토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이 안 된다 했죠.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만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정자산에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 매입에 입력을 하시되 대신에 토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요즘 까다롭게 나왔네 그죠? 자, 토지 매입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매입이면서 토지가 뭐예요? 면세죠. 면세 관련 세금 계산서면 얘는 뭐로 들어가요? 불공으로. 네, 또 오타가 해계방층하네요. 자, 불공으로 들어가지죠. 매입 쪽에. 매입 쪽에 불공은 10번에 한번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두 번 입력해야 돼요. 불공은 10번에 한 번,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두 번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공이 11번 고정자산이 입력된다 그러면 11번에 한 번 입력,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여기도 한 번 입력. 일단 불공은 두 번 입력. 그런데 토지는 주의사항 고정자산에 입력하지 않고 10번에 입력한다라는 거. 고정자산에 입력하는 건 감가상각되는 자산 대상입니다. 감가상각되는 자산 대상. 입력 들어갈게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 네, 1억 1000 그대로 입력 이거 하시면 돼요. 1억 1000 입력하시되 매입 쪽은 세액이 안 되죠. 영세율 포함부에서 입력하는 거라서 영세율을 빼앗아서 영세율 관련이 있다면 그래서 세액도 우리가 입력해야 돼요. 1100. 그리고 토지는 어디에다가요? 16번 공제받지 못할 클릭하시면 여기는 입력해도
입력이 안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오른쪽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보이시죠? 여기다가 한 번 더 입력합니다. 50번에 35만원 엔터, 세액 35,000 엔터. 네. 매입은 세액을 우리가 친절하게 입력해줘야 다 반영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고정자산 돼 있죠. 고정자산 매입이고, 이거 보니까 감가상각되는 승용차네요. 자, 요거 어때요? 5인승이고 얘도 세금 계산서고 얘도 뭐예요? 얘도 불공이다. 그죠? 불공 많이 나왔네요. 불공이고 일단 세금 계산서 고정자산이니까 여기 11번에 먼저 입력합니다. 6칸 클릭하셔서 4,000이죠. 4,0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세액 400 입력하시고요. 다 하셨으면 개별 소비세 세금 계산서, 그리고 네, 개별 소비세 대상 1000cc 초과 승용차잖아요. 그죠? 8인승 이하 승용차. 그래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들어오셔서 우측에 원래 35만원 있던 거에 4천만원 추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035만원 들어가야 되죠. 35만원 플러스 누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10%니까 403500 네, 403만5천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가세 특히 매입 쪽 할 때 불공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 요만큼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접대 관련 카드 사용분 공급가액 네, 요만큼인데 일단 접대 관련은 기업업무 추진비죠. 기업업무 추진비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불공제 사유였죠. 그죠? 근데 얘가 세금 계산서 아니죠. 또 접대 관련은 회사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데 얘가 문제 잘 보면 안 해야 되는데 위에 여기 자 요렇게 돼 있죠. 3번에 요거 이음줄 그러면 요 관련이 3번에 연관되어 있는 거고 요 3번 요 금액에 5천이라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죠? 일단 접대 관련은 입력 대상이 아니잖아.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되니까 여기 금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아예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입력 자체를. 그래서 4,500 여기는 450 입력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 관련 입력은 여기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들어오시고요. 얘는 여기서 바로 입력하지 않고 우측에 14번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 들어오셔서 일반 매입 돼 있죠. 일반 매입에 좀 전에 접대 관련은 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요거 빼고요. 4,500 엔터 하시고 세액 450 따로 입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타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은 적법하게 발급되었대. 그러면 가산세가 없다는 거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러면 얘를 10,000원을 넣는 순간 또 틀려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면 이 입력으로 끝난 거예요. 얘가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F7 저장 있죠.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기 입력했는데 저장 안 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 X 닫으시면서 혹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해 주시고요. 자, 네, 다음 문제죠. 자, 3번 볼게요.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자신고를 수행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편한 교육용 순으로 요거부터 하고 요거 하라는 얘기고요. 순서 전자신고의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 비밀번호 1300, 1300 이렇게 시험에서 문제에 주어집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걸로 잡으시면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에서 전자파일 변환 대상 파일 찾아보기 해서 전자신고용 전자파일을 선택하고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경로는 로컬디스크 C 파일명이 ENC로 시작하고요. 시험일이다 그러면 ENC 다음에 시험 날짜로 기록될 거예요. 2005년 5월 26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요 번호는 요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자, 처음에는 다 읽어줬죠, 그죠?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딱 요 비밀번호 요런 거, 그 파일명 요런 거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탭 들어오셔서 하단에 전자신고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탭에서 해주셔야 돼요.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탭에서 하는 거고 메뉴 또 잘못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자신고 제작 탭 3번에 보면 전자신고 제작 탭이라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날짜 언제라고 되어 있을까요? 일기 확정. 자, 자 여기 아이고 자 일기 확정 보이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정기신고입니다. 엔터. 여기 전자신고 제작하면 여기가 2번에 납세자 자진신고 요걸로 넘어올 거고요. 여기부터는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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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날짜만 정확하게 넣으시고 엔터 엔터. 뭔가 하나 떴죠? 체크되어 있고요. 자, 상단에 요거 F4 제작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1300 1300 두 번 1300 1300 해주시고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상단에 F6 홈텍스 바로가기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 창은 움직이는 요 창은 팝업 창이라 했어요. X 해주시고요. 요렇게 창 부가가치세 신고 교육용 들어오면요. 여기 찾아보기 누르셔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로컬 디스크 C에서 무조건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제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ENC로 시작하는 작성 현재 날짜가 나올 거예요. 2025년 5월 26일. 그죠? 시험 때는 시험 날짜 요거 확인하시고 뒤에는 빨리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요거 선택 열기 하시면 요렇게 파일이 하나 첨부가 됩니다. 쭉 맨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요거 순서대로 밟아가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 누를게요. 1300 1300 이죠. 1300 1300 하시고 확인. 두 번째 형식 검증 결과. 다음 내용 검증하기. 다음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별 이상 없죠. 자, 오류에 아무것도 안 뜨죠. 이렇게 되면 시험 때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전자파일 제출. 이렇게 넘어와야 정상입니다. 오류가 뜨면 얘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최종 한 번 더 클릭. 신고서 제출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이게 끝이에요. 닫기 누르시면 끝난 거예요. 상단에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닫으시면 돼요. 끝났으니까 X.